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혼다 모빌리티 카페 더보의 큐레이터 김태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본격적인 쇼에 앞서서 시승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신 이 카페 더보는 혼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1층과 2층은 일반적인 카페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방문해주신 고객님들께서 전시되어 있는 저희 바이크나 혼다의 자동차를 보고 자연스럽게 브랜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 뒤편에 있는 시승센터 공간으로 연결이 돼서 자유롭게 시승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승센터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시승 예약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바이크와 자동차 모두 총 3가지로 이루어진 코스를 통해서 고객님의 니즈에 맞게 편안하게 브랜드를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된 공간입니다. 먼저 오늘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진행을 도와주실 두 기자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더모토의 나경원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모토이슈 조건희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기자님 이번에 원메이크 레이스 다녀오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어떠셨나요? 네, 지난 일요일에 그 영암 KIC 카트장에서 이제 혼다 2024년 KMRC 1시간 내부 레이스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둘 다 혼다 슈퍼커브를 타고서 출전을 했고 1시간 타본 거 처음인데 저 또 감사하게도 운이 좋게도 제 2등을 했습니다. 포디움을 네, 저는 사실은 2년째 지금 슈퍼커브 혼다의 원메이크 레이스를 슈퍼커브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제일 성적이 좋았을 때가 2등이었고 이번에 우승을 목표로 열심히 달렸었고 마지막 랩 2랩 남기고 1등까지 올라갔다가 네, 4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아하. 내년에 조금 더 좋은 성적 노려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늘의 메인 주제인 GB350C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클래식 바이크의 세계에 대해서 두 기자님의 내용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저희 지금 오른쪽에 GB350C가 이렇게 베일에 감싸져 있어요. 이 베일을 저희가 한번 이렇게 싹 한번 걷어볼까요? 저희 둘이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저희가 둘이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바이크 한번 포지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네, 앉아보겠습니다. 네네. 제가 들고 있을게요. 네, 조건희 기자님 키가 얼마나 되시죠? 네, 저 키는 171이고요. 요즘에 살이 좀 쪄서 74kg인데 지금 발착지성 한번 보여주시죠. 지금 제 키에 그 앞쪽 양꿈치는 다 닿고요. 지금 뒤꿈치까지는 안 닿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생각보다도 저희 사실 보도자료랑 이런 네네. 오늘 아침에 또 우리 들여다보기는 했었지만 네. 다들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했던 얘기가 생각보다 되게 커 보인다. 맞습니다. 그 경쟁 모델 대비해서 제가 처음 딱 그 오전에 미디어 발표회 때 느꼈던 점은 이 연료 탱크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었어요. 그쵸. 아마 이 연료 탱크 때문에 좀 더 바이크가 풍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동클래스의 다른 모델들, 클래식 스타일의 모델들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존재감 면에서는 전혀 네네, 맞습니다. 뒤지지 않는 것 같았고 전반적인 디자인적인 품질이나 컬러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네. 역시 혼다구나. 네, 그리고 혼다가 이번에 얘기한 게 그 라이더가 돋보이게 하는 디자인. 예, 맞습니다. 그것을 이 GB350C에 적용했다고 했는데 제가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다들 좀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또 이쪽에서 보시는 분들이 더 확실히 와닿으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면 혼다에서는 이 모델을 만들기 전에 전반적인 디자인을 이렇게 삼각형을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서 올라오는 라인은 프론트 포크 라인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고 이 뒤쪽에서 나오는 라인은 이 뒤쪽에 그 리어 서스펜션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라이더의 머리가 그 가운데 안주하고
보시면 메인 프레임과 지금 라이더의 다리 쪽 라인, 그리고 라이더의 다리 정각이 라인이랑 리어 서스펜션의 네. 라인이 또 일치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포션 자체를 설계를 할 때에도 라이더와 바이크가 동시에 돋보일 수 있게끔 개발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맞습니다. 아마도 그게 실제로 느껴져서 아까도 네. 라이더가 돋보인다라고 다들 반응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박수 쳐주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을 막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바이크 자체도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클래식 바이크 이미지에 비해서 조금 더 뭔가 빵빵하고 가득 차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디자인 자체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이번에 그 월간 더모터 나기자님이 있습니다. 10월 후에 이 GB350C에 대한 기사를 쓰시면서 그 기사의 제목을 그냥 대충 만든 혼다는 없다라고 네네. 이제 제목을 붙이셨는데 저는 그 문장이 이 GB350C를 가장 잘 설명하고 흔히들 많이 얘기하시는 뭐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뛰어난 점이 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토크쇼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제 나름대로 그 모터사이클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대형 모델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접근성을 좀 낮춰서 편안하게 설명드리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해놨습니다. 네, 저희가 그 방송을 혹시 저희 여기 이슈 매주 수요일 7시 30분에 하는 방송을 다들 봐주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방송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끼리 얘기하다 보면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오늘은 전반적인 이 모델 탄생의 배경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클래식 스타일의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 느낌이 나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공랭식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도 사실은 좀 옛날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건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게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렇죠. 실제로 내부를 뜯어보니 안에 설계나 만드는 개발 단계에서 혼다가 대충 만들지 않았고 굉장히 여러모로 안에 들여다볼수록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숨겨져 있는 그런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GB350C라는 모델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요. GB350C라는 모델은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9월 12일자로 그 발매 공개가 되었고요. 사실 실제 실물이 공개됐던 것은 올해 초에 있었던 도쿄 모터사이클 쇼에서 정확합니다. 도쿄 모터사이클 쇼에서 일단 먼저 공개가 됐었는데 일본 내에서도 일반에게 판매가 되고 공급이 되는 것은 불과 한 달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공개돼서 사전 예약을 받은 거니까 사실 엄청 최신 모델을 우리 국내에 빠르게 도입했다. 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공개되자마자 그리고 예약이 시작되자마자 그 다음 날 라이브를 진행했었죠. 네. 그 다음 날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 방송을 하기 전에 이제 혼다 코리아 관계자분께 그날 방송하는 날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제 오전 10시부터 한 대략 한 오후 5시까지 사전 예약 대수가 몇 대냐 물어봤을 때 몇 대였죠? 그때 제가 들었던 대수가 400대였습니다. 네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오늘 런칭하는 현장까지 오늘 현장에서 아침에는 저희 기자들 대상으로 먼저 미디어 런칭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발표됐던 총 예약 대수는 700대 네, 맞습니다. 수준이었고요. 네. 실제 계약으로 연결된 것을 한 400대 수준으로. 네, 그렇게 봐서 정확한 숫자가 사실상 진짜로 구매하실 분들은 첫날 다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방송 때문에 좀 늘었다고. 그렇죠. 예약 대수는 그때 늘었던 거죠. 네, 라고 어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라이브 진행할 때에도 라이브 보시다가 지금 계약 신청하고 왔다라고 하신 분들도 두 분이가 계셨거든요. 네, 혼다 코리아 보고 있나?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전신이, 그러니까 최초의 모델이 인도에서 이제 제조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GB350C 모델은 인도에서 제작된 친구인가요? 아니면 일본에서 제작이 된 친구인가요? 이제 그 인도에서 처음 공개됐던 거는 이제 CB350H 니스라는 모델로 2020년도에 먼저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인도 내수형 모델이었고 그 모델은 인도에서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GB350이라는 모델은 인도에 원래는 내수 시장에서 먼저 풀렸던 모델이고 그 GB 시리즈들은 모두 지금은 일본에서 생산이 되고 있고요. 국내 판매되는 GB350C 모델 역시 일본 생산 모델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GB 시리즈가 이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C 모델이 선택이 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을까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가장 근래에 발표된 따끈따끈한 신차라는 점이 일단은 어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GB350 시리즈 스탠다드 버전과 S를 붙인 스포티함을 강조한 S 모델 같은 것이 이미 그 전에 출시가 되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목도나 신선함에 있어서 이 녀석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고 봤던 것도 같고요. 심지어는 그 기본 모델이 등장하고 S 모델이 등장한 이후에 지금 C 버전으로 오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업데이트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옵션이나 이런 게 제일 많은 모델이죠. 그렇죠. 사실상의 풀옵션 모델, 가장 고급화된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시리즈 중에서 어쨌든 혼다가 전개하는 어떤 최초의 클래식 모터사이클 라인업이라고 한다면 그 클래식 바이크로서의 캐릭터성을 가장 많이 가진 모델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에 혼다 코리아는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C 모델을 도입한 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좀 이어지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시승센터에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제가 주차장을 잠깐 주행을 해봤어요. 350cc 단기통 엔진인데 통통통통하는 배기음이 진짜 막 구름을 밟는 것처럼 엄청 부드럽더라고요. 네, 근데 이 친구 말고, 그러니까 저희 장르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CRF 300과 비교를 해봤을 때 300cc의 똑같은 단기통 이런 것만 놓고 봤을 때 질감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났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어떤 기술이 도입이 돼서 이런 주행 질감의 차이점이 나타나는 걸까요? 사실 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말씀해 주셨던 CRF 300L 같은 모델에는 그 공랭식 엔진이 아니라 순행식 엔진이 적용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GB350C 엔진의 경우에는 엔진의 헤드를 주변을 감싸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냉각 핀들이 다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또 이 자체가 클래식의 감성을 나타낸다고도 할 수 있고요. 과거의 혼다 소이치로가 엔진은 라이더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와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모양. 말씀해 주신 기회에 한번 시동 한번 걸어가지고 배기음을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할까요? 제가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계기판도 정말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요. 이따가 그 토크쇼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한번 또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동을 걸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전에도 미디어 시승 때 시동을 걸었었는데 아이들링이 안정되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 시간대에는 조금 시끄러우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동 걸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서도 사실 다른 촬영을 하면서 시동을 한번 걸어봤었는데 조금만 있으면 안정이 되고요. 이 아이들링이 안정되면 점점 안정되고 있죠. 소리가 굉장히 멋져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토토토토토토토토 지금부터 조금 더 박자가 빠른 데 비해서 계기판에서는 지금 RPM 게이지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그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을 갖고 있는 속도 게이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안정이 되고 나면 그때 조금 이제 스로틀링을 좀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나? 그래서 CRF 300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었을 때 조금 더 아이들링도 약간 높고 9회전 영역으로 올라가서
조금 더 고출력을 뽑아내고 고마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디자인된다고 한다면 국내 엔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회전수를 좀 낮게 사용을 하면서 낮은 회전수에서 조금 더 넉넉한 토크가 나오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혼다가 이야기하기로는 이 GB350C의 엔진에 그 밸런서 기술을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크를 지금 시동 걸어놓은 상태를 보시면은 미러나 핸들바 주변으로 보시면은 그 이 경쟁 기종들이나 이런 바이크들보다 훨씬 더 진동이 적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거의 없네요. 네. 지금 물컵을 올려놓을 걸 그랬나요? 과거에 그 CB750이 나왔을 때 혼다에서 실제로 물컵을 올려놓고 자기네 차량들은 진동이 없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정도 단기통에 상대적으로 그 피스톤의 직경이 큰 엔진이기 때문에 약간의 진동은 발생하고요. 지금 안정되고 있는 거 느껴지시나요? 네. 소리가 확실히 많이 줄어서는. 잠깐 사이먼. 그렇죠? 아,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까요? 이건 박수를 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또 이번 그 GB350C의 전자장비 시스템 비롯한 안전 성능이 굉장히 강화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HSTC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모든 등화류들이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에도 그 속도 게이지가 있지만 그 안에 디지털 게이지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어시스트 슬리퍼 클러치도 도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요즘에 혼다 바이크들에 다 들어가는 급제동 경고등 ESS도 함께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뭐 급브레이킹을 하거나 뭐 시내 주행 이런 데에서도 좀 더 안전한 라이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오전 중에 있었던 미디어 발표에서도요. 그 저희 사장 여기 혼다코리아 이진호 대표님과 저 미진호 상무님께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모델의 존재 자체의 의의가 국내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던 슈퍼커브, 그 다음에 C125, CT125, 그리고 MSX 그롬, 뭉키 125 이런 스몰 펀 바이크들의 인기에 뒤이어서 조금 더 스텝업해서 바이크를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혹은 조금 더 경험의 영역을 넓혀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모델로서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봤을 때에도 그 특히나 이제 슈퍼커브나 CT125 같은 모델들이 요즘 현대적인 라이더들이 우리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GB350C의 경우에도 그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면서 좀 더 풍부한 경험을 즐기시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었다, 개발되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클래식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희는 뭐 기자로서 이제 라이딩을 할 때는 뭐 안전장구를 충분히 갖추고 타셔라라고 추천드리지만, 사실 클래식 모터사이클이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원하시는 이유는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많이들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 GB350은 뭔가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잘 어울린다라는 점이 또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번에 시소 기어를 채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 지금 우리가 그냥 편하게 신는 일반적인 신발을 신었을 때도 굳이 발등으로 기어를 올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뭐 신발을 뭔가 예쁜 신발을 신으셨을 때도, 뭔가 구두나 이런 걸 신으셨을 때도 부담이 없다, 이런 부분들도 혼다가 고려해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저도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옐로우 워커를 신고 있는데, 요 이제 그 기어 올리는 부분이 오염이 되잖아요. 이런 걸 사가는 게 사실 굉장히 속상할 때가 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일상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항상 좋은 안전장구를 갖추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우리 그리고 큐레이터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신발을 신고 계셔서 신발 망가지면 속상한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소마가 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C 버전의 경우에는 시소식으로 이 발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GB350C가 우리나라에 이제 출시한다고 공개됐을 때, 그리고 그 전에 이제 GB350C가 일본에서 공개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사실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뭐 경쟁사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로얄 엔필드랑 뭐가 다른데 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던 것 같은데, 네네. 그 부분들을 또 디테일하게 또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 어떤 타 브랜드에 대해서 그것을 뭐 낮게 평가하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저기 계신 분들께서 타 브랜드와 혼다의 GB350C의 차이점 가장 큰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트랙션 컨트롤. 트랙션 컨트롤. 네. 제가 네. 내구성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사실 딱 하나였습니다. 아까 저희 조건희 기자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혼다가 만든 겁니다. 저는 거기서 얻어지는 신뢰 효과가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내구성이라던가 그리고 신뢰성 뭐 이런 부분들에서 혼다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명확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 모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GB350C가 출시하기 전에 좀 더 이 클래스의 모델들에 대해서 탐구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이제 그 경쟁사의 4개 기종을 가지고 시승을 함께 나갔었는데, 그랬죠. 그 바이크들을 한눈에 보고서 저희가 공부를 하고 다시 와서 보니까 실제로 혼다가 이야기했던 부분들, 예를 들면 지금 프론트 브레이크 쪽에 있는 부분을 보면 ABS 그 센서 모듈이 굉장히 작습니다. 지금 보통은 저 디스크의 중간 정도 크기까지 모터사이클들의 그 ABS 모듈이 차지하는 반면에 지금 GB350C의 ABS 시스템은 네, 거의 지금 포크에 거의 가려질 정도로 컴팩트하거든요. 요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요 부분. 이게 저걸 이제 굳이 원래 있던 제품을 그냥 사용을 했다면 보통의 사이즈들은 훨씬 더 직경이 큽니다. 근데 혼다에서는 이 깔끔한 분위기를 잃지 않고 싶다고 굳이 저걸 크기를 엄청 줄여놨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제가 전문가로서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엔지니어링 쪽으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단기통 빅싱글 엔진이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그 반동에 의해서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혼다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밸런스 샤프트를 적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혼다가 적용하고 있는 것은 메인 샤프트의 이제 동축으로 밸런서를 하나를 더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그 밸런스 샤프트의 경우에는 이쪽 이제 피스톤 커넥팅 로드가 있고 이 앞쪽에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클러치 쪽에 이제 동축으로 이쪽에 밸런서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는 형태인데, 이것을 혼다는 GB350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저것에 대해서 어나운스를 했고요. 소개를 했고 그와 동시에 특허를 출원해 놓은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랭식 엔진 겨우 20마력밖에 안 나오는 엔진인데 뭘 그렇게 신경을 써?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혼다는 이 모델을 만들면서 감성은 살리면서 고동감은 살리면서 불필요한 진동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감동의 영역을 축소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그렇게 설명하더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바이크에 앉았을 때 또 느꼈던 건데, 그 스텝 포지션에 관련한 부분이었는데요. 네네네. 지금 보통 이 정도 클래스의 클래식 모터사이클들에 앉으면은 다리가 좀 벌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측에 위치한 지금 머플러 라인 때문에 좀 그 스텝의 위치가 바깥으로 벌어지면서 좀 다리가 좀 벌어지는, 그래서 조금은 깔끔하지 않은 라이딩 자세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혼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텝의 마운트 위치를 프레임의 안쪽으로 자리하게 하면서 좀 더 바이크에 가깝게 스텝 포지션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앉았을 때 좀 더 바이크에 밀착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또 제가 아침에 이 런칭을 할 때 바이크를 보고서 좀 이런 부분은
못 봤었는데 했던 부분은 지금 리어 서스펜션 위에 보면은 저기 그 고리. 네. 이 고리가 이제 짐 기축이라고 네, 네. 해놓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오바스럽지 않으면서 되게 바이크에 깔끔하게 그렇게 위치를 한 점도 혼다의 섬세함, 세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저희가 쉬는 시간에 직접 와서 살펴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우측에 그 장착되어 있는 풋스텝의 경우에는 그 스테이를 만들어 놓은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공간을 잘 활용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은 이제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따가 직접 확인해 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ABS 링, 센서 링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뭔가 엄청나게 큰 기술이나 엄청나게 뭔가 중요한 요소들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씩 다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썼기 때문에 그냥 딱 봤을 때도 뭔가 GB350C는 좀 더 깔끔하고 단정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오전에 있었던 미디어 런칭 때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미디어 런칭이라고 한다면 우리 고객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기자들한테 우리 차량들은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런 점이 특별하고 이런 점들을 좀 더 많이 어필해 주세요를 부탁하는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지금 저희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도 사실 다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저 엔진 이 상부에 있는 그 오일 통로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전부 다 소개를 따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고객분들, 실제 라이더분들은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스타일과 디자인을 보고 마음에 들면 걱정 없이 타십시오. 나머지 엔지니어링적인 부분들은 혼다가 고민을 해서 다 해놨습니다. 약간 그런 자신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의 일방적인 얘기보다는 네. 지금 여기 자리에 계신 분들의 뭔가 궁금증을 좀 받아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다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네. 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지 질문을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제가 첫 번째로 질문을 하나 해도 괜찮아요? 아, 네네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GB350, 그러니까 클래식 바이크라는 장르 자체가 일상 속에 녹아들면서 언제 어디서든 그러니까 편안하게 탈 수 있고 속도에 대한 욕심을 잠시 내려두면서 주변의 여유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슬리퍼 클러치도 들어간 것 같고 아이들링이 안정된 부분 그리고 이렇게 통통통통하는 몸에 신체 데미지를 주지 않는 그런 부드러운 주행 질감 이런 부분이 어우러져서 GB350C라는 친구가 탄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친구가 어쨌든 고출력을 이렇게 쭉 뽑아내면서 속도감을 즐기는 바이크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TCS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혹시 좀 있을까요? 네. 사실 트랙션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출력 바이크나 고성능 바이크에서 유용할 것이라고들 흔히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순간에서 그 트랙션 컨트롤이 도와준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면의 온도가 차가운 이제는 더 차가워질 텐데 이럴 때라든가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가 시동을 걸고 출발을 했을 때는 타이어의 온도도 오르지 않았고 노면의 온도도 낮은 이런 상태일 때는 좀 더 타이어가 미끄러지거나 이럴 때 이러기 쉽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엄청나게 센 출력을 전달할 때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상황 혹은 노면에 모래가 깔려 있다던가 이런 상황에서 미끄러질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정과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 계기판에 ABS나 트랙션 컨트롤이 지금 작동되고 있다고 뜨지 않더라도 사실 ABS와 트랙션 컨트롤은 계속해서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상시로 마치 네. 수호천사처럼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혼다 HSTC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약자를 모르셔도 저는 상관이 없고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굳이 제가 또 저는 이제 설명충이니까 혼다 셀렉터블 토크 컨트롤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약자가 HSTC가
혼다가 설정해 놓은 그 토크를 셀렉트해서 컨트롤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원치 않는 수준의 지금 필요치 않은 수준의 토크가 걸리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건희 기자님께서 설명을 지금 잘 해주셨지만 날씨가 추워졌을 때에도 미끄러운 노면이라던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아파트에 거주하실 지하 주차장에서 바이크를 타고 나올 때 분명히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려고 했을 때 계속 굴른다면 이게 쭉 미끄러져 버리는 것을 미끄러지는 순간에 이 출력을 그 엔진의 저만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렇게 함으로써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장면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여러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도로에서 그 인도 안쪽으로 들어올 때 램프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리석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 미끄러운 구간들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도로로 넘어올 때 도로 아스팔트와 그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가 모래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그 다리에서의 연결 보이는 이음새 부분들이 또 철로 되어 있을 때 그리고 공사한다고 복공판 깔아놔서 그런 데서 스로틀링을 원래 노면처럼 쭉 감는다고 하면 애가 이제 하지마 하고선 출력을 전달하지 않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 거죠.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이 소비자들이 흔히 시시나 얼마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좋아하잖아요. 네네. 얘는 사실 350이라는 타이틀에 비해서 지금 책정된 가격이 650 정도가 우리 지금 혼다 자체에서 진행 중인 포넥 가격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이 높다. 얘에 비해서 예약이 덜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얘는 또 대체제도 많잖아요. 네네네. 저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가격은 굉장히 잘 잡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일본 내에서의 엔화 출시 가격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다 수준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 녀석이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점도 충분히 어필할 만한 부분 같았습니다. 아까 전에 또 미디어 런칭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미디어 런칭 때에도 어떤 기자분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는 글로벌한 시대고 생산지가 어디냐는 크게 중요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혼다도 언젠가는 인도에서 생산한 부분을 국내에 가져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격을 더 맞출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빠르게 접근을 해서 가져올 수 있었던 부분들 그리고 혼다가 설계했고 그리고 결국에 그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을 관리하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녀석의 가격이 높다라는 생각은 일단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이 녀석이 노멀 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 녀석이 단독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노멀 버전 그다음에 S 버전이 등장하지 않고 이 녀석이 단숨에 등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을 더 높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동급의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대비 가격 차이가 약 100만 원 나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정도면은 꽤나 괜찮은 제스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 이걸 사면은 그냥 일반 도로뿐만 아니라 캠핑이든 아니면 정말 어디 숨겨진 명소다 이렇게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프로드, 직접적인 오프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포장 도로나 어느 정도 흙길을 달려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좀 느껴보셨던 서스펜션 성능이라든가 무게 대비해서 출력 때문에 이게 확실히 나가는 게 편하진 않네요라든가 아니면 오히려 너무 좋습니다라든가 이런 좀 얘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히려 지금 흔히 우리가 오프로드에서 주행할 때 사용하는 블록 패턴 타이어가 없기도 하고 이 바이크 자체가 그런 것을 지향하는 모델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적합해 보이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클래식 모터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포장도로보다는 비포장도로가 더 많았을 것이고요. 그런 환경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던 바이크였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런 장르의 모터사이클들을 가지고 임도나 비포장로를 들어갔을 때 오히려 이런 바이크들은 서스펜션이 부드럽고 오히려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그립을 만들어내는데도 더 용이하고요. 그리고 라이더가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속도를 높게 달리지만 않는다. 혹은 오프로드에서 우리가 정말 오프로드 바이크들처럼의 퍼포먼스를 낼 그런 뭔가 액션만 취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그 저희 동료 기자분들 중에서 오늘 와서 런칭쇼에 참여하셔가지고 보시더니 바로 점심 먹으면서 그러니까 예약 신청을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께서도 이 녀석을 꾸면서 오토 캠핑을 갈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뒤쪽에 계시니까 잘 보이시겠지만 리어 팬더를 감싸고 있는 부분에 그 가드 같은 것들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저게 뭐 완벽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뒷좌석 쪽의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게 다녀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전후 서스펜션의 스트로크 물론 저희는 아직 안 타봤습니다. 저희가 아직 타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은 예전에 슈퍼커브를 타고 임도를 들어가서 임도를 즐기고 오토 캠핑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길을 CT125 헌터커브로 가도 똑같이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헌터커브가 갈 수 있는 길이면 이 녀석도 갈 수 있고 슈퍼커브도 갈 수 있다. 사실 라이더의 의지 내지는 그런 경험을 확대하겠다는 그 자체가 즐겁다고 느끼신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타사 대비 지금 GB350C가 지금 주행했을 때 좀 더 특출난 게 뭔가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동이 잘 잡혔다 쪽으로만 얘기를 해주셨고, 주행성이라든지 좀 다루는 거라든지 혹은 타사 대비 이 바이크가 입문자 혹은 이제 좀 높은 데서 내려오신 분들한테 좀 어필할 만한 점이 무엇이 있을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일단 조금 더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아직은 GB350C를 시승을 해보진 않아서 이 모델의 주행 특성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그냥 총대를 메고 경식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라이엄프의 400 시리즈가 국내에 좀 좋은 가격으로 출시를 하면서 그 모델과 좀 비교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일단 그렇게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트라이엄프가 별로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라이엄프는 그 엔진 자체가 수랭 단기통 엔진으로 굉장히 고성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넘죠. 네, 디자인적으로는 레트로 스타일을 그들도 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성능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KTM의 390 듀크나 BMW의 G310R 이런 모델들과 비교하기를 바랐고요. 실제로 미디어 시승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지금 GB350은 딱 그냥 경쟁 모델은 딱 로열 엔필드의 350 시리즈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이것이 무엇이 더 우월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나 기자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런 엔진의 진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라이딩을 할 때, 우리가 장거리 투어를 갈 때 조금 더 우리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피로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직접적으로 체감이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추가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짧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경쟁 모델 대비를 했을 때 전 로얄 엔필드를 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 GB350C의 경우에는 로얄 엔필드의 클래식 350 내지는 그 우리 뷰렛 350이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뷰렛 350이 더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면 얘는 2인 시트니까요. C 버전, 그쪽에 이제 클래식 버전은 싱글 시트가 기본이라서 그런데요. 가장 큰 차이점으로 혹시 보신다면 프레임의 구조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프레임 구조가 이 녀석은 세미 더블 크레이들 타입이거든요. 지금 이따가 직접 확인해 보시면 더 좋겠지만 엔진을 하부에서도 이렇게 두 가닥으로 감싸고 있는 형태예요. 근데 이제 엔필드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위쪽에서 마운트되어 있고 하부를 감싸지 않습니다. 근데 양쪽 모두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그 엔필드에서 설계한 프레임의 구조는 GB350이 이 레이아웃으로 했을 때 생기는 단점을 사실 극복하기 위한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시다시피 프레임과 엔진 사이의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의 경우에는 엔진 하부를 감싸고 엔진이 마운트되는 위치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스티어링 헤드 쪽으로 연결되는 공간이 약간 남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최소화한 다음에 이 윗부분에서만 마운트를 해서 쭉 뽑아냈으면 훨씬 더 콤팩트하고 안쪽으로 싹 말려들 수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했을 때 생기는 뭐 일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스티어링 헤드와 라이더 간의 거리가 약간 좀 멀어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대신에 조금 더 여유롭고 편안한 자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이 녀석의 특장점, 상대의 다른 모델들, 다른 브랜드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의 특장점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께서 사실은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부분일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머릿속에 넣고 앉았을 때의 포지션 변화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결정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자분께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승차 바이크로 오면서 저도 오래 주행해 본 건 아니지만 잠깐 짧게 주행을 해봤었는데요. 유일하시네요, 타보신 분이. 네, 제가 지금 현재는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일단 1단에서 속도가 30km 후반대에서 40km까지 좀 너끈히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동을 걸어서 속도가 붙기 전까지는 약간 나풀나풀 가볍게 밟고 가는 듯한 느낌이 나면서 오히려 일정 토크, 중후반 토크에 돌입을 하면은 노면을 꽉 붙잡아주면서 부드럽게 리니어하게 주행하는 느낌이 확실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네이키드 장르의 특성상 일정 속도 이상을 가게 되면은 사실 주행풍과 조금 겨루면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장거리 주행을 마치고 나면은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지만 좀 몸에 피로감도 많이 오고, 그래서 좀 일정 시간 쉬어주고 자고 일어나서 또 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네이키드 장르의 특성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동감도 거의 없고 주행 질감이 너무 소프트하기 때문에 장거리, 중장거리 투어를 다녀오시고 나서도 집에 주차를 하자마자 나 또 타고 나가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바이크일 거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바이크는 저희 혼다 더고 시승센터에서 조만간 시승을 진행할 예정이니 그때 한번 직접 시승을 해보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느껴보시면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이미지와 실제 주행을 해보셨을 때 좀 만족감이 매칭이 되면서 이 GB350C라는 친구가 조금 더 마음에 좀 가깝게 다가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타보고 싶습니다. 저도 빨리 타보고 싶고, 말씀해 주신 것에 약간 덧붙이자면 계속해서 덧붙이는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혼다 본사에서 나왔던 보도자료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 녀석이 최대 토크가 발휘되는 지점이 아예 3000rpm부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rpm이면은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들링이 1500 사이라고 썼을 때 거의 출발하자마자 거의 바로지 않습니까? 클러치를 붙이고 나서. 그렇죠. 클러치를 붙이고 나면 거의 바로 나오는 최대 토크니까 어떤 기어 단수에서든 최대 토크를 금방 만날 수 있다라는 점이었었는데, 혼다의 보도자료에서 발표했던 바는 1단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하든 2단 기어를 넣고 출발을 하든 시속 30km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상 톱 기어를 넣고 전체 엔진의 저회전 영역부터 하고 달리는 그런 크루징을 즐길 수 있을 거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떨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지금은. 특히나 이제 엔진이 갖고 있는 특성상 진동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없고, 특히나 이 빅싱글이 움직이는 고동감 자체가 분명히 발생할 텐데, 거기서 어떤 부분을 걷어냈고 거기서 얻어지는 즐거움이 또 무엇일지가 사실은 지금 저도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술 자료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니까 뭔가 다르긴 다를 것 같은데 뭐가 다를까? 현재 여기서 저희가 시동을 걸고 스트레칭을 주면서 약간 거기서 느꼈던 부분은 굉장히 기계적인 노이즈가 별로 없다는 점이었어요. 그 점이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불쾌한 부분들을 걷어냈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러분들도 많이 타보고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이제 더 고에서 시승 차량이 운행이 되면 그때들 다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기자님한테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 혼다 관계자분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이 GB350C 처음 출시했을 때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 노멀 버전과 S 버전도 같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쪽 디자인이 좀 더 마음에 든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 추후에 이제 노멀이나 S 버전이 들어올 수 있는지라든지 그 시기가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그냥 그 총대를 외고 한 번 더 외고 말씀드리면 그 GB350의 보도 자료의 도입부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혼다 코리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GB350이다. 그 얘기는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네. 올해는 아마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기대해보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열광을 하시면은 혼다 코리아가 또 도입을 해주시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